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요,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딘 결과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복 차트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뇌의 과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성공은 재능함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딘 결과라고 그랬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것을 뜻합니까? 장인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떠한 경지에 올라가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하버드대 그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그런 실험 논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더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우리가 반복 차트의 중요성을 알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실험에 의하면 두 그룹을 하루 15분간씩 같은 동작의 반복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새로운 동작의 반복으로 나누어 3주 동안 실험한 결과 같은 행동을 한 그룹은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3주 후부터는 뇌의 집중력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향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새로운 행동을 맡은 그룹은 도파민 피로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과 만족도가 떨어졌다. 결론은 뭐냐면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성과는 반복 속에서만 잘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자,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뇌야말로 성공을 설계하는 엔진이다. 지루함은, 이렇게 지루함을 꾸준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진짜 성장하려는 통증 구간이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 교수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60년 동안 같은 업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똑같은 패턴을 유지했죠.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업무나 일상생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지루한 하루가 나에게 복리로 돌아오는 것을 본다. 복리. 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오늘의 나를 어제의 반복으로 만든다. 신경과학적으로 지루함은 뇌가 안정감을 느낄 때만 느낄 수 있는 사치로운 감정이다.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에너지를 전략하고 그 전략된 에너지는 집중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인지적 효율이라고 한다. 즉 뇌는 새로운 자극이 많을수록 뇌는 계속 새로운 그 자극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느라 피로해지고 뇌가 피로해지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고를 할 연산 능력은 잃어버린다. 그래서 진짜 성공자들은 새로움보다 반복을 선택했다. 뇌는 보상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뇌가 그 시간대에 도파민 분비를 자동화한다. 반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뇌가 언제 보상을 줄지 예측할 수가 없어 도파민 회로가 불안정하다. 즉 루틴이 있는 사람은 의지력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뇌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 힘들이 에너지가 전략되겠죠. 나는 하루를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루틴으로 시작한다. 하루가 단조롭다. 내 삶이 흥미로워지면 회사는 불안정해진다. 내 삶이 지루할수록 회사는 안정된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즉 반복이 늘어날수록 의식적인 행동이 자동 반응으로 바뀐다. 하루의 루틴이 명확한 사람은 에너지를 결정이 아닌 실행에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버핏과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성장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이다. 성장은 항상 지루함의 벽을 통과한 후에 시작된다.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깊은 집중 상태인 딥워크 모드로 진입한다. 이것이 부자들의 뇌 사용법이다. 반복의 복리는
반복의 복리죠, 이제. 이게 반복의 복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장인의 정신입니다, 이게요. 돈보다 강력하다. 인간은 복리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건 돈뿐만이 아니라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루한 반복 속에 쌓이는 작은 습관들은 뇌 안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반복, 꾸준한 반복 속에서 하나하나에 쌓여지는 작은 습관들이 시냅스와 연결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반복 차트 훈련을 엄청 했거든요. 그 결과에 차트 실력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차트 반복 훈련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하루 30분씩 같은 행동을 66일간 반복하면 그 행동이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동화된 신경회로로 변한다. 즉 그 이후부터는 노력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성장의 복리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간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시간은 바로 반복의 축적이다. 복리의 작동 기간이다. 이것은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루틴 덕분에 복리가 시간의 마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 즉 버핏은 돈보다 지루함을 복리로 투자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게 이제 원시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의 뇌가 아직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뇌는 새로움을 생존과 연결한다. 이게 이제 원시 시대의 뇌죠, 이게요.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만 했다.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야만 생존한다. 이것이 원시뇌의 기본 코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역효과를 낸다. SNS의 짧은 영상 그리고 알림 뉴스 등 끊임없는 새로움을 제공한다. 그 결과 우리 뇌는 즉시 보상에 중독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루틴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한번 SNS 한번 이렇게 쇼트 영상들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계속 요구하게 돼.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차트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만 반복하는 것이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도파민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반복의 세로토닌은 평생의 안정감을 준다. 즉 부자는 세로토닌의 기반의 삶을, 가난한 사람은 즉시 보상이 되느니 도파민 기반의 삶을 산다는 뜻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은 늘 자극적이고 재미있지만 그 끝은 공유하다. 이게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자극적인 것에 중독이 되죠. 그러나 그 끝은 공허하죠. 반대로 반복을 견디는 삶은 지루하지만 그 끝에는 성장과 복리가 기다린다. 이게 이제 하버드대 신경과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루함이란, 꾸준함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훈련 상태이다. 지루함을 견디는 뇌는 뇌의 구조가 다르다. 뇌가 감정 대신에 지루함을 견디고 꾸준함, 이를 반복하는 사람은 논리, 본능 대신에 이렇게 감정 대신에 논리, 본능 대신에 목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이미 뇌가 세로토닌 기반의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세로토닌은 안정과 평온과 장기적 만족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차이가 즉시 보상형 인간과 지속 성취형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능력은 IQ보다 더 높은 성공 예측 원인이다. 요인, 성공, 예측 요인이죠. 즉 뇌의 인내력이
돈 버는 능력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반복은 뇌의 자동 파일럿을 만든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아닌 기저핵이 해당 행동을 대신 처리해준다. 즉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사는 사람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인지적 자동화라 부른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기존 자원, 즉 말하면 기억이나 경험을 더 깊게 연결시킨다. 즉 지루한 반복은 창의성의 밑거름이 된다. 창의성은 지루함 끝에서 터진다. 많은 사람은 창의성이 새로운 자극과 흥미에서 온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 뇌는 그 반대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대부분 지루한 반복 상태에서 DMN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DMN은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할 때, 즉 심심할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이게 이제 하버드, MIT, 스탠포드,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의 증언이고 연구 결과입니다. 즉 뇌는 지루함 속에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며,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석기 문명이었죠. 도구를 사용하죠. 근데 그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도구가 날로 어떤 창의성이 가미가 돼서 도구를 개발해서 문명을 이루게 됐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루함은 창의성의 어머니다. 반복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반복, 이것도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심리적인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반복을 통해서 의식적인 반복, 나중에는 이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면 잠재의식이 이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지루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왜냐하면 나의 편도체가 보상 신호가 없음을 감지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게 이제 그 지루함이란 이야기죠. 즉 지루함은 이 행동에서 즉시 이익이 없다는 뇌의 항의이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편도체의 과학 활성이 줄고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강화된다. 그 말은 감정보다 목적이 앞서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목적. 이게 트레이더로서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의식적 인내라 부른다. 자, 2단계 들어가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버핏은 내 원칙의 지루함을 믿는다. 지루한 루틴이 감정의 변동을 막아준다. 지루함을 견딘 사람들의 뇌에서 감정 조절 회로가 평균보다 2.3배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한다. 즉 루틴을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근육 문제이다. 그걸 훈련할수록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건 단순히 성공을 위한 루틴이 아니다. 인생의 평정심을 지키는 시스템이다. 반복이라는 것은 당신의 하루를 안정시키고 지루함은 당신의 감정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자들의 하루는 믿기 힘들지만 단조롭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니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조용하다. 내 안의 조용함이란 뇌의 안정화의 상태를 말한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믿는다. 나는 루틴을 통해 뇌를 감정에서 분리시켰고 그 결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집중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사업한분들도 거의 이제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창의적이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일을 더 깊게 반복한다. 지루한 루틴 속에서 뇌가 패턴을 자동화하고 그 패턴 속에서 창의성이 폭발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반복은 복리처럼 쌓인다. 경제학에는 복리라는 개념이 있다. 단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꾸준히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함이죠. 이랬을 때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을 그린다는 원리다. 이 복리 구조는 뇌의 시냅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뇌 복리 효과라는 개념이다. 하루에 1%씩 미세한 반복이 시냅스 연결 강도를 37배 이상 강화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매일 1%씩 반복되는 습관은 1년 후에 37배의 누적 효과를 만든다는 뜻이다. 즉 작은 루틴이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지식을 복리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습관도 복리로 강화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왜 반복을 못 견딜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이게 이제 원시 시대의 뇌죠. 이를 즉시 보상 편향이라고 한다.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다. 원시 시대의 뇌요. 지루함을 견디는 뇌가 인생의 목적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즉흥적 선택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반복적 선택은 평생의 안정을 준다. 즉흥의 달콤함보다 루틴의 쓴맛을 선호한다. 이것을 이제 부자들은 알고 있죠. 왜 그냐? 그 쓴맛이 성장의 단맛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루틴은 뇌 자원을 이자처럼 불린다. 루틴은 뇌의 이자이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에너지를 전량한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뇌는 해당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점점 줄여 나간다. 이것을 신경 효율성이라 한다. 즉 루틴을 가진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덜 쓰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낸다. 이것이 바로 뇌 복리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항감이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미 기저핵의 자동 회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즉흥적인 사람은 항상 오늘은 하기 싫다는 감정과 싸워야 된다. 그게 이 싸워야 되니까 에너지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싸움은 곧 에너지 낭비다. 저도 이제 뭐 맨발 걷기 하는데 뭐 100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건강이 점점 좋아진 걸 느꼈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피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반복 차트 훈련을 한 2,000편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못 나가게 되니까 다시 나가려니까 주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과 싸워야 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인간은 왜 게으름이 오냐면 그 편안함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함은 천재의 징후다. 천재 장의의 지우다. 제가 이제 이 전번 강의에서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 차트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차트의 장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인이 천재죠. 결국 지루함의 반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지루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의 뇌는 감정을 넘어 본능을 넘어 진짜 자기 통제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그때부터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려가기 시작한다. 지루함의 반복을 견딘 사람만이 평범한 하루를 비범한 인생으로 만든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한번 이게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가 나중에는 비범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진짜 성공의 생물학적 정의이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보면서 이것은 반복 차트 훈련,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가 차트 트레이더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근거를 뇌과학, 뇌신경과학에서 이런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제가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또 정진할 수 있는, 또 차트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선곡적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교육생한테 이걸 이제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자 한자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이 매매에 어떠하니 접목을 시키는 거, 그래서 매매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